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게 뭐냐면, 날개 모양의 나비부채라기 하기도 하고, 조개 모양이라서 조개부채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기 면이해서 여기가 시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개부채. 원래는 접었다 펼치는 접선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 부채 살 때문에 그리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이걸로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그림은 선생님 여기 양면을 다 그리나요? 아니요, 한 면만 그립니다. 그래서 한 면 그리면 뒷면에 좀 번져 나올 거거든요. 번져 나오는 걸 막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수제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손으로 직접 했다는 건 여기에 번져 나오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수제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럼 쌤 여기다 그려야 될까요? 여기다 그려야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 부채를 붙이면 여기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 그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왼손잡이는 반대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씨와 그림을 넣을 건데, 글씨를 나는 여기다 넣고 그림을 여기다 하셔도 되고, 글씨를 여기다 반대로 하셔도 돼요. 자, 나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가선지를 위에다가 살짝 대요. 비닐 뜯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충. 그럼 여기다가 내가 쓰고 싶은 문구를 쓸 건데, 문구를 많이 쓰실 필요 없으세요. 왜 여기다 연습을 하느냐 하면요, 붓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글씨를 쓰려고 합니다. 아니면 직선으로 글씨가 써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이뻐요. 그래서 약간 곡선으로 쓰기 위해서 부채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하는 거거든요. 글자 수를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 5자 이내. 5자 이내 아니라도 보통 5자 이내는 힘들어요. 많이 없어요. 참 좋은 당신. 딱 5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수는 짧은 게 좋고, 좀 내가 그거 하다면 10자 이내 하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할 게 참 좋은 당신입니다. 그림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문구를 생각하면 연상되는 걸 하시면 돼요. 참 좋은 당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친구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 당신을 생각하면서 그 당신이 생각나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이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맨 처음 하기 전에 이렇게 4번을 접어서 연습을, 구도를 약간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부채 요만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 정도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참 좋은 당신 구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참 좋은 당신, 참을 크게 쓰셔도 돼요. 참 좋은 당신 하면서 니은을 좀 길게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좋은 약간 밑으로 쓰고, 당신을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당신, 그죠? 요렇게 쓰셔도 되고, 한 줄로 쭉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다 요렇게, 그죠? 중간에다 쓰셔도 되고, 참 좋은, 지금 구도를 하고 있거든요. 글씨체는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참, 또 해볼게요. 좋은 당신, 좋은 당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좀 마음에 드는 게 이거 두 개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하면 좋겠다 해서 나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저는 구상한 게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참, 조금 더 길게 쓰면 이쁠 것 같아 해서 조금 더 빼볼게요. 좋은 당신을 강조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당신, 이렇게. 글자 너무 작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쓸 때 나중에 더 크게 쓰면 되겠죠. 해바라기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도 돼요. 해바라기 그림을 요거 동그란 걸 두고 여기다 해바라기를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 쭉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여러 개 그려 놓으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참 좋은 당신, 이런 식으로 써볼 겁니다. 그림도 여기다 연습 한번 해보시고 여기다 하셔도 돼요. 그림 여러 가지 또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붓한 거 중에 버터브러쉬에 제일 큰 붓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집에 수채화 붓이 큰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좀 시원하게 보이고 싶다. 그래서 요렇게, 그죠? 물감을 듬뿍 해서, 지금 작다, 그죠? 제일 큰 붓인데도 여기 빨아들이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밭처럼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쪽이 좀 크니까 이쪽을 좀 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짙은 초록색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마르기 전에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살 퍼져서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시원해 보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들판을 연상하면서 좀 작은 꽃을 하면 더 이쁩니다. 너무 큰 꽃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조그만한 거, 조그만하고, 그다음에 다른 색깔도 좀 넣어볼게요. 주황색, 노란색도 하나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이, 그죠? 그라데이션이 있어죠. 여기 가해도 딱 색칠해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생각보다 여기에도 두들두들해서 화선지처럼은 안 쓰지니까 붓에서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붓이 탁, 여기 굴곡이 있는 데가 자연스럽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굴곡이 있는 것 때문에 선이 이쁘게 깔끔하게 화선지처럼 안 나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제로 내가 손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붓으로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두두두두란 표시가 나서 멋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며 사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너무 보기 싫다 하시면 덧칠을 조금 하셔도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쁘지 않죠. 힘 빼셔야 된다고 했어요. 힘을 빼지 않으면 글씨가 잘 안 쓰집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책으로 큰 걸로 해바라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해바라기 안에 꽃이 있는 데 있죠. 해바라기 씨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일단 우리 해바라기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에 아까 여기는 뭘로 했냐면 황토색으로 했습니다. 황토색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저는 노란색이 너무 쨍한 거 싫어해서 황토색 조금 썼거든요. 끝에다가 주황색을 조금 섞어서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서 해바라기 잎 있죠. 꽃잎 한 번만에 하셔도 되지만 한 번만에 힘들면 이렇게 보이시죠? 너무 이쁘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딱 누르면서 자 약하게 해서 누르면서 잎 싹 떼면 해바라기 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붙여 볼게요. 이렇게 약하게 누르고 빼고 해바라기 잎이 똑같이 이렇게 안 폈기 때문에 약간 방향을 조금 달리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붓펜이 좋은데요. 또 그래서 그림 연습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림 연습도 뭐 하시고 싶으면 조금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요새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지? 그걸 그대로 따라 그려 보시면 저도 어쨌든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따라 그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 해 보시는 거 권합니다. 책을 사보는 것도 괜찮은데 책은 내가 기초를 모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수강생들은 산 책을 들고 와서 쌤이 이 책을 샀는데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걸로 수업하시는 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많이 비었죠. 이불로 비워뒀어요. 왜냐하면 뒤에다가 또 하려고. 그때는 뭘로 하냐면 주황색에 빨간색 밑에다 약간 아주 진하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어떻게 뒤에 꽃잎이
이런 식으로. 그죠? 보이시죠? 약간. 예. 채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주황색에서 여기 계속 저는 여기를 채워볼 겁니다. 여름에 시원하려고 했는데 좀 더워 보이나요? 그죠? 해바라기가. 그래도 좋은, 이걸 꼭 부채를 붙이지 않고 이젤 위에 얹어서 액자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끝에 다듬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듬으시면 돼요. 원하시는 데 다듬으시면. 긴 잎도 있고 잎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다 보니까 뒷잎이 길어서 앞잎이 좀 작아 보이는 데 있죠. 그런데 조금 또 다듬으시면 돼요. 하고 물감이 마르면 조금 더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연해지는 거 생각해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씨앗 부분에는 황토색에 갈색을 약간 섞어서 가운데다 색칠을 해줍니다. 여기도 매끄럽게 하지 말고 울퉁불퉁하게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해바라기는 보면 씨앗 안에 보면 안에 또 이렇게 좀 동그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짙은 갈색이 진하지 않으면 여기다가 보라색이나 파란색 이런 거 조금만 섞어 주시면 색깔이 완전 변해요. 그래서 여기 톡톡톡톡, 까만색은 너무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금방 이 색으로 여기 꽃잎 밑에 이렇게 빈 부분은 조금 더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찍기만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검정색 조금만 섞으셔서 짙은 색으로 몇 군데만, 짙은 부분 있겠죠? 요렇게 가운데 좀 찍어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응.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한 거 필히 표시해 주세요. 건강한 여름 나시길. 선물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내 이름이나 이런 거 이니셜 딱 새기시면 되겠죠. 담송글씨. 자, 혹시 도장이 있으면 도장을 찍어 주셔도 됩니다. 도장이 없다 그럼 도장을 그려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너무 물 많이 하시지 말고, 우리는 두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 두인, 그 다음에 여기 감송이라고 도장을 하나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간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초록색 잎을 살짝 그리겠습니다. 그때는 연두색 칠하시고 전체적으로 칠한 데다가 초록색을 약간만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바로 어디 이런 데다 잎을 살리시면서 잘 칠해줍니다. 그렇죠. 초록색이 들어가니까 훨씬 낫죠. 어디다? 여기도 해볼까요? 해바라기 잎도 사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굉장히 큰 거 강조하셔도 됩니다. 안쪽이 좀 진하니까 안쪽이 좀 진한 걸로 진한 초록색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초록색 들어가니까 훨씬 낫다, 그죠? 그래서 초록색 보시고 하시면 돼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초록색에다가 파란색을 조금 섞어서 갈색 섞으셔도 돼요. 있는 색깔, 옆에 있는 색깔 좀 짙게 만들어서 라인.
마르고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래도 별로 안 시원하다면 여기다 초록색을 살 덮으셔도 돼요. 근데 저도 깔끔하게 그냥 요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붙여볼까요? 더 시원한데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으셔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모든 이웃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하는 김해 행복교육지구.